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전하는 채널 이슈펍입니다. 12월 3일 오늘은 수능입니다. 오늘은 수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전 대입 전국 통일시험이었던 예비고사어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추론 없이 암기만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교수들은 논리적 사고를 시험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SAT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SAT를 본떠 대학 입학 적성검사라는 가칭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7차례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실험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전 전국 통일시험이었던 예비고사, 학력고사 등과는 달리 많은 개발기간을 거쳐서 준비된 시험입니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학력고사어 내신 성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9월 5일 대입제도 개선안 장기발전 모형으로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범교과적 영역별 평가인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전환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후 1988년부터 문교부가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제도 전면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989년 대학교육협의회가 대략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종래 특정 교과목 중심의 고사 방식에서 과가 및 탈피, 종합적 사고 능력을 묻는 적성시험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시험 내용을 기초수학 능력과 고등정신 능력 측정에 둠으로써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을 방지하고, 시행 과목을 언어,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 자율수요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중앙교육평가원이 적성시험을 주관하기로 결정하였고,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을 채택하며 구체적인 출제 형태는 지능검사와 기존의 학력고사 문제의 절충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이때 사회와 과학 과목도 포함하자는 의견과 적성검사와 이름이 비슷해 오해와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대입기초공통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고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93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1년 늦춰졌고,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백지화하고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로 바꿀 것을 건의하는 등 혼란이 많았습니다. 1990년 4월 28일 공청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명칭과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으나 시험의 개념을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정립하고, 대학교육의 수학의 기초가 될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고 학교에서 배운 능력을 평가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직업 적성시험,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와 다르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기존 학력고사 9개 과목을 3개 영역으로 축소하고 통합교과적으로 출제의 소재를 활용하도록 정했습니다. 1991년 1월 23일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수능 도입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당시 박도순 교수는 객관식 시험의 단점인 찍어서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오지 선다형으로 정하고, 영어 공부를 10년 넘게 해도 회화를 하지 못하는 현행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듣기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실험평가에는 주관식 17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시 계획안에서 1년의 시험을 2차례 치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점 형편상 주관식 출제는 어렵다며 객관식 출제를 고집했고, 당시에는 대학별 본고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본고사를 통하여 객관식 출제의 결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영역의 국어, 수학 영역의 수학, 언어 영역의 영어, 한국사 영역의 한국사, 탐구 영역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사회탐구 영역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에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은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의 8개 과목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기초제도, 상업경제,
핵의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기초, 인간 발달, 생활서비스 산업의 이해 등 10개 과목 중에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 영역은 독일어원, 프랑스어원, 중국어원, 일본어원, 러시아어원, 아랍어원, 베트남어원, 한문원 과목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단순히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행동 역량을 두루 살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수능 도입 전 학부 과정을 수학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되는 기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전공 지식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갑론을 박이 매해 제기되곤 하나 애당초 이 시험의 방향은 내재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뿌리 목적이며 교과 지식은 그를 위한 교육학적 차용수단에 불과합니다. 대다수가 학교 생활 기록부만이 평소 학업 성실도의 유일한 지표라고 오해하지만 수능 성적도 이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문제 출제는 엄선된 대학 교수 300명과 명망 높은 고등학교 교사 180여 명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투입되며 이중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만 1차와 2차로 나뉘어 검토위원으로 투입됩니다. 단, 자녀 중에 소험생이 있거나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녀나 학생에게 문제 혹은 정답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침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은 원칙상으로는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이 행위를 이행한 경우 부정행위이지만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시험 종료 후에 소지품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티커로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물품에 붙여 제출합니다. 보통 1교시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비닐 가방에 넣어서 1교시 끝난 후에 감독관이 미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 이외에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둡니다. 참고로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지정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도 부정행위입니다. 1교시 이후에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발견되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반입금지에 해당되는 물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PMP 라디오, 전자담배, 스톱워치,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타이머,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시계, 전자식 표시 부분이 있는 시계, 무선 이어폰과 같이 블루투스 관련 기능이 있는 기기, 뒷면에 구구단이 인쇄되어 있는 자 등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할 품목이 있는데요. 수험표와 신분증입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응시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학생증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능이 미루어져 오늘 수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펍이었습니다.